네, 안녕하세요. 시속 40대입니다. 오늘은 수염을 깎아가지고 가끔 가다 이제 어쩔 때는 수염을 기르고 어쩔 때는 이제 수염을 깎습니다. 금방 자라가지고 일주일만 기르면 시꺼매져요. 저는 여기는 안 자라더라고요. 여기만 이렇게 자라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오늘은 또 안 좋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다운타운은 항상 안 좋은 일이 뭔가 생깁니다.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한 손에는 폰을 들고 이제 폰을 보면서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널목에서. 갑자기 자전거 탄 놈이 제 폰을 확 가로채려고 했었는데 제가 폰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꽉 잡는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누가 채가려고 하니까 이게 꽉 잡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이제 제 거를 못 훔쳐갔죠. 대신에 저는 이 옷이 보시면은 옷이 아예 노랗게 여기 노랗게 커피로 물이 들었습니다. 커피 그란데 한 잔 사가지고 하루 종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놈 때문에 다 쏟아버렸어요, 옷에. 이 다운타운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저같이 이제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큐리티 가드가 이제 잘 되어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제 건물에도 이제 시큐리티 가드가 있긴 한데 좀 약간 떨어져 있어가지고 즉각적인 뭔가 대처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전화로 이제 부르려고 하면 벌써 이제 뭔 일이 일어나서 다 이제 뭐 문제를 일으킨 애들이 벌써 나가버린 상황이에요. 순식간입니다. 뭔가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준비한 게 또 제가 어제 이제 요거 페퍼 스프레이입니다. 페퍼 스프레이. 요거 한 1-20불이면 사요. 요거 지금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거 들어 올린 다음에 눌러서 이렇게 발사하는 건데 여기로 이제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물처럼 이렇게 슉 나오는 건데 이 얼굴에 이거 제대로 맞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눈에 들어가게 되면 눈 실명할 수도 있어요. 얼굴이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평소 때 가지고 다니려고 하고 집에 이제 오거나 그럴 때도 전기 충격봉 일렉트리시티 그거는 가게에 항상 구비를 해두려고 합니다. 방망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치안이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치안 안 좋습니다. 여기는 LA는 경찰 불러도 경찰이 한국처럼 뭐 5분 10분 안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이제 노숙자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경찰을 불렀는데 이미 뭐 상황은 다 해결이 됐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한 2시간 3시간 후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냐고. 아니 그때서 전화를 해주면 뭐합니까. 그리고 LA에 있는 통역 서비스에도 전화를 했었어요. 이게 영어가 바로바로 안 되니까 이 상황을 빨리빨리 전달을 해야 되는데 통역 바꿔주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통역 하시는 분도 이게 로봇가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로봇가 AI가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뭐 이 상황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LA 경찰 쪽 통역 부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2번이나 한번 해봤는데 제대로 된 통역이 전달이 안 되고 제 말을 바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기 LA 돌아다니려면은. 뭐 관광객으로 오실 경우에는 뭐 필요 없으시겠지만, 저같이 이제 맨날 그러니까 스트리트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에 항상 뭔가가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ADT나 뭐 이런 시큐리티 시스템이 있어도 그거는 뭐 추후에 나중에 이제 발생한 게 나중에 이제 오잖아요. 그거 오는 시간 동안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즉각적인 대처를, 기본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있는 상가 안에서 뭔가를 대처를 하게 될 경우, 혹은 상가에서 밖으로 나가서 대처를 하게 생기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가 이 나의 공간 안에서 뭔가 일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뭔가 저의 공간으로 침입했을 때 대처를 해서 싸우고 뭔가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뭔가 저의 책임이 이제 덜해지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 뭔가 침입자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엔 저한테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이 얼굴 오토 트래킹이 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빠르게 해놨더니 좀 부담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는 좀 여기 일했던 그 가게 사장한테 실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좀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뭐 원래 그런 건지 남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뭐 외국인이니까 그냥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하던 가게가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제일 한복판에 수리점이 있어요. 다운타운에는 뭐 몇 개의 수리점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가게인데 제가 거기서 한 10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그리고 다운타운에 가게를 차렸죠. 필요한 부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저는 뭐 13 프로 맥스 액정이 필요했어요. 스크린이 필요했는데 부품이. 그래가지고 2개 필요하다 하니까 뭐 더 필요한 거 없냐 말하길래 이렇게 뭐 다른 것도 필요하다 얘기를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부품을 이제 자기가 준비해 주겠다고 저한테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러 갔죠. 가지러 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홀세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중이에요. 하고 있어요. 지금 홀세일을 시작을 했는데, 홀세일 비즈니스, 그러니까 공급처, 도매 뭐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 수리점들한테 이제 단가표를 돌리고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중국에서 가져온 부품을 저한테 파는 게 아니라 제가 맨날 가져다 쓰는 부품 업체의 부품을 저한테 최소 $30에서 $50, $60 이렇게 얹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당해서 찾아갔죠. 가가지고 나는 이거 못 사겠다, 너무 비싸서. 그리고 이 부품을 살 거면 내가 너한테 안 시키고 원래 시키던 데서 시키지 내가 왜 너한테 시키겠냐 라고 얘기를 했죠. 뭐 이거 전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영어가 그렇게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전달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내가 너한테 단가표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 가격대로 너한테 준 거다. 그러면 지가 이제 공급받은 물건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폰 LCD 파츠라는 그런 서플라이어에서 받은 물건, 제가 맨날 가져다 쓰는 물건, 그 부품을 저한테 주면서 그렇게 얹어서 팔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못 사겠다 하고 돌려줬더니 이걸 반품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한다는 애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반품을 해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한 두 블락에 있는 가게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10개월 동안 일했던 가게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거면 어떤 다른 그 서플라이어들도 손님이 뭐 그 받은 물건이 문제가 없으면은 원하면 반품을 해줍니다. 다른 모든 그 아이폰 부품 서플라이어들은 다 반품을 해줘요. 얘네는 근데 지 머릿속에는 그냥 팔고 반품을 안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네, 어떻게 이거 저한테 이제 this is 비즈니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비즈니스입니까? 그리고 뭐 부품 시키는 게 그 서플라이어가 반품도 잘 해주고 문제 있으면 반품을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럼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 가격도 안 맞고 그 친구가 준 가격으로는 이 LA 다운타운 아니 여기 LA 전 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가격으로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하냐? 나도 너처럼 오너인데 이 가격을 나한테 주면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하겠냐 계속 따졌더니 나는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그렇지 않은 것 같구나 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뭔가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터키 친구입니다. 이 터키 친구 두 명이 있어요. 이제 동생이랑 형이 있는데 형제는 아니고 둘이 친해요. 근데 형은 되게 착합니다. 근데 동생이란 친구가 사장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10개월 정도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그 피해를 손님들에게 입히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냥 뭐 그 부품을 장착을 해주고 뭐 하루 이틀 3일 있다가 다시 와서 문제가 있어서 손님이 오면 워러 데미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워러 데미지가 아니라 파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이제 막아요. 손님이랑 저랑 대화를 못하게 만듭니다. 수리하는 사람은 전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되고 교환을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서 손님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저의 이제 그 비즈니스 원칙은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 오면은 그냥 무조건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를 해요. 뭐 제품에 스크래치가 없거나 뭐 뒷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제가 교환을 해줍니다. 그게 맞고요. 근데 그 친구는 하루 이틀 몇 시간 있다가 문제가 있어서 와도 무조건 워러 데미지다. 그거 네가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손님이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스크래치가 없고 그러면은 저희도 반품을 받아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플라이어가 교환을 해줘요. 근데 이 친구는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은 팔고 보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반품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로 반품을 요청을 해도 절대 안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까? 목이 좋은 데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신규 손님으로 이익을 취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그렇게 8년간 그렇게 영업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랑 너무 안 맞아서 사실 뭐 오픈을 하기 위해서 그만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친구 때문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굳이 뭐 그런 걸 그 친구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나오면 되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부품 사건이 있으면서 원래 그런 애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 여기 미국 애들이 다 그런가? 막 뭐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에 대한 실망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와서 상당히 그런 경우로 많이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도 되게 많긴 한데 아무튼 오늘 그 최근에 제가 겪은 일 중에 제일 기분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한블락에 있는 사장님이랑 또 알게 돼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여기서 이제 12년 정도 영업을 하셨고 저는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 터줏대감이시기 때문에 이 리페어 비즈니스로 따라가기에는 영업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뭐 그 집은 워낙 이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했고 장사를 해왔고 비즈니스를 해왔고 자리를 잡은 업체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냥 막 옵니다. 근데 제 가게 같은 경우는 아직 알려주지도 않았고 리뷰도 뭐 거의 이제 30개도 안 돼요. 열심히 손님들한테 이제 리뷰를 막 달아달라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이 리뷰를 달아달라고 해도 이제 구글 시스템에서는 리뷰를 블락을 합니다. 이 근처에 있지 않았거나 만난 적이 결코 없는 그런 사람들은 리뷰를 블락 차단을 시킵니다. 여기는 그 제가 사는 아파트 아닙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너무 빠르죠. 속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빠르네요. 아파트 안에 이렇게 가운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 전화를 받느라고 업무 처리하느라 그래서 일 얘기를 했죠. 제 가게 얘기. 옆에 이제 계신 사장님은 워낙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겠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언젠간. 오늘 또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은 8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8시인데 아직도 밝습니다. 밝아요.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지네요. 각도가 이제 위에까지 올라가지는 않네요. 너무 빠르네. 이게 들어가는 게. 아까는 얼굴 트래킹을 해놨었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참 거시기 하네요. 여기서 이제 5년 동안 어떻게든 영업을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간 5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월세는 계속 내야 하고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거 많이 해야겠죠. 홍보를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일입니다. 사실 뭐 이 수리가 일이 아니라 사람 끌어오는 게 일이에요. 헬기가 떠가지고 옆에 헬기장이 있어요. 여기 LA에 있는 경찰들의 모든 헬기가 바로 저희 아파트 옆에 좀만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헬리콥터 소리가 나고 경찰차도 다 저쪽에 있고요.
아무튼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뭐 두세 달 또 있으면은 이 지역을 또 바꿔야 돼서 이사를 가게 돼서 출퇴근하기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다운타운 위험한 건 알았지만 이게 또 오너가 돼서 또 있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며칠 전에 들어왔던 그 제 가게 들어와서 뭔가 공구를 제가 일하고 있는 중간에 공구를 막 뺏어서 가려고 하는 친구가 또 앞에서 알짱알짱 거려요. 이 때릴 수도 없고 이거를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해. 그리고 설사 때린다 치더라도 설사 때린다 치더라도 이게 저한테 또 문제가 될 나중에 제 가게에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폭력 같은 거 행사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말도 섞지 말고 얼굴도 쳐다보지 말고 이 얼굴 쳐다보거나 막 그렇게 시선을 이제 서로 마주치게 되면은 뭔가 이게 엮이려고 막 합니다. 일부러. 진짜 그래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 뭐 가게는 그 찾아보시면은 픽스스토어인데 주소는 제가 다 뭐 인터넷이나 영상에서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나쁜 지역은 아닌데도 노숙자들이 이 다운타운은 항상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 하나, 페퍼 스프레이 이런 거 하나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거 얼굴에 눈에 뿌리면 끝납니다. 끝나. 못 움직여요. 진짜. 제가 봤거든요. 이거 뿌리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작은데 이게 얼굴에 이게 뿌려지면은 얼굴이 막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눈 잘못 맞으면 눈 실명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참 좋죠. 이 낮에도 이렇게 핸드폰이 털리고 강도잖아요. 강도 사실 좀 뭐 소매치기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어설픈 강도들입니다. 근데 이 강도들도 잡으려고 쫓아갔다가 총 맞는 수가 있습니다. 칼 맞거나. 어저께도 이제 LA 뉴스 보면은 카 하이제킹이라고 해서 이제 차를 털라고 하는 그런 친구를 잡으려고 쫓아갔다가 총 맞았어요. 아저씨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데 맨날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고 특히 LA 다운타운 그 다운타운 주변 지역들 항상 일어납니다. 그냥 이 생활이에요. 좀씩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 LA에서 생활을 하려면. 좋은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려면은 돈이 많아야겠죠. 이 LA에서 그 못해도 이 생활을 편하게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한 20억 있어야 됩니다. 20억 있어도 집 하나 사고 밥 먹고 사는 겁니다. 뭐 그게 없으시면은 이제 대출을 받으셔서 이제 집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10억짜리 한국 하나로 10억짜리 집은 안전한 장소에 살 수가 없어요. 15억, 20억 정도는 돼야 좀 안전한 지역, 뭐 토렌스나 패서디나나 뭐 그 외에 좀 먼 지역 가서 한국보다 살기는 제가 봐서는 한 4배, 5배 어려운 것 같아요. 4배, 5배 진짜 그래요. 물가가 3배 높으니까 3배 어렵겠죠. 거기다가 이제 치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5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살기가 물리적으로는 3배에서 4배 정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맨날 이런 얘기만 하죠. 예. 저도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좋은 얘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맛집도 소개를 하고, 예, 뭐 놀러 가서 관광지 소개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이제 근데 가게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릴 여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아이폰 수리도 뭐 삼성, 한국에서는 이제 아이폰 수리랑 아이패드 수리랑 맥북 그 부품 교체나 뭐 배터리 교체 이런 거 위주로 해왔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폰을 다룹니다. 모든 브랜드, 올 브랜드. 그리고 랩탑도 지금 맥북도 하고 있어요. 맥북 이제 부품 교체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게임 콘솔, HDMI 포트 교체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HDMI 포트 수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부품 교체, 뭐 보드 수리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패드 수리를 정말 많이 했어요. 패드 수리를. 아이패드 수리가, 저는 매출에 아이패드가 8이었고 아이폰이 2였습니다. 아이패드 수리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아이패드 수리를 엄청 많이 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그 아이패드 시장 이렇게 옆에 계신 사장님 말씀으로는 여기 사람들은 폰 수리, 아이패드 수리는 별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계셨던 사장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가 되면은 아이패드가 어디서인지도 모르게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아직 여기 소문이 안 났기 때문에 패드 수리는 아직까지 2번인가? 밖에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성폰 보드 수리하시는 분들이 하늘에 여기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찾으려면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합니다. 거의 뭐 LA 한 지역에 뭐 한두 분이서 거의 꽉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기면은 보통 3주, 4주 이렇게 걸린다고 하고, 그 비용도 보드당 200불, 300불씩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예, 보드 수리를 해야겠어요. 보드 수리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배워서, 그 옆에 가게 사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반 손님 받는 것보다는 사실 업체 수리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예. 마음 편하고, 안 되면 그냥 보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뭐 주변 업체 제일 잘 나가는 사장님 가게를 알게 돼서, 사장님을 알게 돼서 기분이 또 좋아요. 좀 친절하신 것 같고, 야망도 있으시고,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 왔는데 잘 돼야죠. 여기서 망해서 돌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환갑이 되기 전에는 이제 돌아갈 생각이에요. 근데 뭐 돌아갈지 안 갈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건 이제 분명합니다. 여기서는 어설프게 한국에서 살았다가는 홈리스 됩니다. 홈리스 진짜로.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도 뵙도록 할게요.